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상원에 합법 이민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이민 개혁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개혁안에는 합법 이민자 수를 10년 안에 2분의 1,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 초청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반세기 만에 미국의 이민 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민 사회 안에 있고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도 가족 초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안은 우리 커뮤니티 각자에게 직접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첫째, 합법 이민 수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인데 주로 가족 초청 케이스에서 줄이게 됩니다. 그 대신에 고교육, 고기술 근로자 중심으로 이민 정책을 바꾸겠다 하는 겁니다. 이 가족 이민 중에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또는 성년 자녀의 이민 초청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것은 고령 부모, 나이가 많은 부모를 모실 때는 임시 비자만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뿐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노동력 부족 등 경제 문제를 들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이 제안한 이 이민 개혁안은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찬성 또 반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민의 나라이지만 이 이민에 대한 찬성 반대의 흐름은 계속해서 굴곡을 그리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주로 보수 측의 의견은 이민을 미국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복지 예산을 축내고 있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깨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체성을 해친다.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령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들 아니냐, 이제 그런 정서입니다. 또 이민자 그룹들이 미국의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 애국하는 것보다는 떠나온 나라에 대한 관심, 애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Go back to your country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인 유럽 문화 속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질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보 쪽에서는 미국의 가치라든가 미국의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에 새긴 글귀처럼 그대의 피곤함 그리고 그대의 가난함을 내게 맡겨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는 현실도 인정을 하고 문화의 다양성도 존중을 하고 미국의 가치, 근로의 가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퇴조 속에서 노동력의 보충, 경제 성장의 지속,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이 가족 초청 이민을 대폭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이민 사회를 깨트리는 것이고 이민 가족들을 벌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측도 있습니다. 이 상원안을 제안한 사람은 탐 카튼 상원의원, 알칸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퍼듀, 조지아 상원의원입니다. 이들의 제안안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의 정체성, 경제성장, 근로자 보호, 미국의 가치, 이런 것들을 들면서 21세기에 걸맞는 이민 제도로 탈바꿈을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는
합법 이민자의 자격을 이런 것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고기술 근로자를 선호한다는 것이고 고교육자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 해독자를 우선으로 이민 허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년에 합법 이민자 수가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것을 41% 정도 줄이고 차츰 줄여서 10년째는 50% 줄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첫 해에는 합법 이민자를 63만 7천 명으로 하고 10년 후에는 53만 9천 명으로 한다. 그런 계산입니다. 이 입안자인 퍼듀 상원의원은 저기술 근로자의 이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고 임금 시스템 전체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린지 그램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는 주로 농업 또 관광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합법 이민을 줄이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 골프코스, 농장에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4.4%입니다. 2001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잡 오프닝이 570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관련한 이유로 이 반이민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뭐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이 33% 정도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실패한 이후에 그에 대한 보수 성향 시민들의 눈초리가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보수계의 주요 안건인 이민 억제, 이것을 들고 나오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풀이도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입니다. 지난 7월에 한 건데 18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9%가 이민 억제는 bad idea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노동력을 부족하게 한다는 것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근로자가 없으면 고성장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또 다른 조사가 있습니다. 갤럽 조사인데 지난 1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현재 이민 유입 숫자에 만족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41%가 그렇다. 그러나 불만족하다 하는 쪽이 5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41대 53의 비율로 이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한 번쯤 되새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삶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억제 발표 후에 화이트하우스 기자실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CNN의 짐 커스타 기자와 화이트하우스의 보좌관인 스티븐 밀러와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민에 대한 찬반 양측의 견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러 보좌관이 이민 정책의 compassion, 사랑과 자비심이라는 가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을 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미국 근로자에게 컴패션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CNN의 아카스타 기자가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싯귀를 읽었습니다. 그대의 피곤함과 그대의 가난과 그리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밀러 보좌관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추가된 것이다 하고 반박을 하면서 1970년대의 이민자 수가 지금의 3분의 1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하면서 다구쳐서 되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논란은 언쟁 수준으로 가열이 되면서 약 10분 가깝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은 합법 이민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 새 이민 법안은 주로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초청은 지장이 없지만은 형제, 자매, 그리고 성년 자녀의 초청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고령 부모에게는 임시 비자만 허락이 됩니다. NAACP 유색인 민권기관이 미서리주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의보는 유색 인정이 미서리주 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미서리주가 인종차별에 대한 증명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의 이 민권단체가 이와 같은 주의보를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서 그가 취약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봉쇄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의회와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종용했던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오늘 형량 선고 공판에 나서게 됩니다. 최고 형량은 살인 20년입니다. 금년 20살인 그녀는 18살 난 남자친구에게 텍스트를 통해서 자살을 여러 차례 종용했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독극물로 자살을 했었습니다. 현재 최고의 쿼터백으로 꼽히는 톰 브래디가 오늘 40살을 맞게 됩니다. 슈퍼볼 챔피언 5회를 차지한 그가 과연 40대에 6회째를 달성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쿼터백인 톰 브래디는 지금까지 최고의 쿼터백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쿡카운티의 소라 텍스 첫날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텍스 부과 품목 여부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쿡카운티 밖에서 음료수를 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애머존의 구인에 어제 수천 명이 긴 줄을 섰습니다. 애머존은 로미어빌 그리고 졸리에 지역에서 2,500명, 케노샤 지역에서 1,500명을 새로 뽑게 됩니다. 애머존은 이미 일리노이 주 내에 있는 시설에 7,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가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45살 난 윈담 레턴 교수가 그리고 56살인 옥스퍼드 대학의 직원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시카고 북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6살 난 남자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최고 83도, 내일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67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79도, 주일 그리고 월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최고 기온은 각각 72도입니다.